패시온 TV 한종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복 이화실입니다. 방 안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여유 있게 책을 읽는 여인. 네, 제가 어릴 적부터 동경에 오던 그림인데요. 10여 년 전만 해도 가끔 책을 들고 창가로 가서 제가 그 상상의 주인공이 되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전되어 책을 대신할 매체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면서 과거처럼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어져가는 책 읽는 재미를 소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에서는 한중방송의 애청자 김순희 씨와 함께 책을 둘러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김순희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춘희 씨 보고 싶었어요. 예,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김순희 씨는 지난번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그 추억의 재봉틀이란 프로에 출연하셔서 과거에 책 읽기를 즐기셨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어떤 책들을 즐겨보셨죠? 예, 그렇지요. 저도 어려서부터 책을 무척 좋아했지요. 네.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주요하게 이제 심청전, 춘향전, 공쥐 팥쥐 이런 등 책들을 이제 많이 봤는데 다행히도 또 책을 볼 복이 있어서 옆집에 가서 보기도 하고 네. 이제 빌려서 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네. 예, 특히는 이제 그 심청전을 볼 때 그 신봉사와 그 딸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띄워주기 위해 가지고서 정말 그 울면서 작별하는 그 장면을 보고 네. 너무 슬퍼서 책을 보다가 울다가 네. 또 쉬었다가 보다가 예, 이렇게 하면서도 그걸 다 보고 네. 예, 그다음에 춘향전 이런 거 볼 때도 예, 정말 어린 마음이지만 이제 사랑에 대한 그걸 이제 다소 얼마라도 이제 내가 알게 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콩쥐 팥쥐를 볼 때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딱 계모미 돼서 클 때니까 이제 계모에 대한 그 공포심이라 할까 아주 참 마음이 이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감이 이제 갔겠네요. 그러니까 계모 밑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김순희 씨가. 예. 네, 그러니까 좀 그래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쨌든 어머니인데 어쨌든 어머니 비율을 맞춰서 어머니인데 잘해가 해가지고 우리 여동생 하나 남동생이 있었는데 네. 예, 특히는 여동생이 뭐 좀 아무 3살인데 자다가도 네. 오줌 싸고 이러니까 막 자는 걸 막 때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동생들인데 잘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하루는 어머니 앞에 굴어 앉아가지고 내가 잘할 테니까 내 동생 좀 때리지 말게 해달라고 예. 네. 예, 그런 적도 있고 책 본 효과가 났네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느끼면서 이제 네.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책에 대해서 점점 호기심이 나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밤으로 너무 밤중까지 보게 오래 불을 켜놓고 보니까네 아버지가 아이고 춘희야 이제 불 좀 끄라 그러고 네. 그게 지금 생각하게 되면 참 아버지 어머니인데 미안하기도 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오셔서 쉬는데 그 눈치도 없이 참 얼마나 철부지했나요. 네. 그래 그 불을 써놓고 그때 그러니까 등잔 켤 때 아니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는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것도 미안하고 예, 그래 철부지하게 책을 그렇게 보기 좋아했다고 예. 네. 그래 이제 저도 이제 좀 청년쯤 돼 가지고는 이제 또 중국 신문 같은 거 뭐 중국 책들 이런 걸 내가 봤는데 네. 이제 목적이 이제 한어 수평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전을 놓고 이제 그래 해가지고 그게 이제 내 평생을 사는 동안에 그때 그 한어 수평이 네. 아주 참 잘 이용되고 그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이제 이 소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내 일생을 살아가는 데서 또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예,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이 소설책은 우리 그 시대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필수 독서 소설이나 다름없는 인기 소설이었지요. 네, 그렇죠. 예, 그때 당시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몹시 안타까워한 게
빠벨이 말년이 너무 쓸쓸했다는 거지요. 네, 예. 맞아요. 말년이라 하기엔 너무나 짧은 나이 32세였잖아요. 네. 왼쪽 팔이 마비되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돼서 급기야 실명까지 하게 돼서 소설을 완성하는데도 엄청 힘들었지요. 네. 하지만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노동에 대한 남다른 정열을 보여주었지요. 네. 소설을 완성한 후에도 니콜리아 오스트롭스키는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다가 32세의 말년을 맞았지요. 예, 네. 참 안타까워요. 진짜 아쉬운 인생이었어요. 네. 예, 참 그는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살다가 갔지만은 너무나 아쉬웠어요. 네. 저도 그 소설을 읽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참 언니 말 맞다나 그 당시에 그 소설은 우리 뭐 필독 네. 소설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누구나 네. 다 봤거든요. 특히 우리 청년들한테 읽으라고 그 책을 또 청년 활동에서 그 읽어주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때 정말 그 파벨이 명언이 생각나지요. 네. 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다. 생명은 사람에게 단 한 번밖에 없다. 사람의 일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아무런 목표 없이 허무하게 살아온 세월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는 삶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죽음에 이르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생명과 모든 정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에 바쳤노라고. 네, 참 진짜 그 시대에 그 정열이 넘치는 모든 청년들이 그런 희망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 일기장에도 파벨의 이 명언이 적혀 있는데 그 일기장 저 지금도 안 버리고 있어요. 정말 굳건하시네요. 네, 지금도 그 예. 일기장이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는 칭찬을 받으면서 네, 학생이니까 공부만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지배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 푹 빠져들었지요. 네, 초중 3학년 때 한 번은 조선어문 선생님께서 과문을 한 번 읽고 내용을 적는 시험을 치게 했어요. 네, 그때 나는 과문을 열심히 읽고 내용을 썼지요. 네, 결과 그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네, 그때부터 저는 기억력에 신심을 가지고 책 읽기를 즐겼어요. 네, 책 읽기를 잘하니까 한어 선생님은 낭독을 잘한다고 칭찬하셨고 노 선생님은 저보고 또 챙챙한 목소리로 발음도 똑똑해 좋다고 칭찬해 줬지요. 네, 참 그때는 우리 러를 배웠잖아요. 러시아어. 네, 그 덕에 학교 방송실은 제가 차지하게 됐고 또 1967년 12월에 몽릉에서 우리말 방송을 꾸리게 되자 제가 1호로 뽑혀서 취직하게 됐어요. 네, 참 축하도 드리지만은 언니가 우리 그 방송 계통에서는 참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원으로 그때는 됐죠. 67년도면은 너무 67년도, 예, 엄청 일찍이 아마 우리 흥룡강성에서 아마 제일 최초로 아닌가요? 아니, 예, 밀산 성방송 외에 우리가 좀 그렇죠. 먼저 했어요. 네네. 예. 기실 저는 이과에 흥치가 있었는데 책 읽기를 즐기다 보니까 취업 방향이 본의 아니게 문과로 돌려진 거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저도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엄청 좋아했는데요. 어쩌다 책이 생기면 밤잠을 자지 않고 봤어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키면 잠 안 자고 책만 본다고 꾸지람을 듣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네, 그때는 그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그때 책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집에 일이 너무 많아 한가하게 책 볼 새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네. 소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제 아버지가 처음으로 삼국연의 책을 사오셨어요. 저는 그 삼국연의 소설이 너무나 보고 싶은데 하교 후 집에만 오면 돼지 풀뜯기, 뭐 볏짚 추리기, 저녁밥 하기, 뭐 할 일들이 수두룩해서 또 동생도 돌봐야지. 네, 동생도 뭐, 돌봐야지. 내 예. 일이지. 뭐 집에서는 책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삼국연의 소설책을 몰래 책가방에 넣고 학교에 갔다가 그 끝난 후 곧바로 저희 집 서쪽에 그 벌판이 있는데요. 네. 그쪽으로 제가 갔어요.
그래 벌판 수프를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 눕히고 거기에 앉아 책을 보니까 세상 즐겁고 예. 그래 막 책에 빠져들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막 화시라 하는 막 저희 엄마 급한 목소리가 막 들렸어요.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보니까 어느새 땅거미가 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엄마는 얼마나 책에 걱정 많았겠어요. 걱정 많았죠. 네. 그제서 일어나가지고 막 엄마한테로 갔는데 진짜 막 호댕꾸지람과 매를 면치는 못했어요. 그렇지요. 예, 엄마는 생산대 일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보이지 않자 온 동네를 찾아다녔대요. 근데 진짜 여자애가 겁도 없이 벌판에 이제 홀로 앉아가지고 책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네. 저는 그때 그 삼국연의 소설책을 통해서 진짜 처음으로 중국 역사 문화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소학교 때 수호선 삼국연의 같은 장편 소설을 읽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네,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사온 그 삼국연의 책도요. 새 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이 다 보고 싼 값으로 파는데 사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페이지 수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새 책은 아니지만은. 예. 네. 그때는 책 이외에는 지식 전달 기능을 할 만한 매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럼요. 제가 중학을 다닐 때 살던 조양마을은 인심 좋은 어붓한 동네였어요. 네. 보고 들을 것이 적었던 중학 시절에 여름이면 동네 어른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판을 벌렸지요. 네. 농사일 하면서도 짬짬이 본 책들을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었어요. 네. 그때 어른들 속에 끼앉아 들었지요. 네. 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여가도 없었어요. 우리 언니는 그런 좋은 추억이 있네요. 네. 요즘 드라마를 보는 식으로 매일 저녁마다 한 회, 두 회 이야기를 들었지요. 네. 그때 들었던 님꺽정, 강감천, 심청전, 춘향전, 콩쥐, 팥쥐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우리 시야를 넓혀주고 또 책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했지요. 네. 그래서 그 후부터 저는 학교로 오가는 길에서 저 학교가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와, 책을 또 멀구나. 읽으며 네. 다녔어요. 예. 그때 읽었던 책들은 위에서 말한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또 청춘이 노래 같은 책들이었어요. 네. 예, 맞아요. 그때 청춘의 노래도 많이 맞아요. 얘기했어요. 네, 예, 그때. 예, 저도요 그래요. 저도 이제 참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네. 그때 당시에 정말 경제상에서 좀 곤란은 있어서도 다른 데 애껴가지고 이제 책을 좀 사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편 소설 같은 거, 송화강 잡지, 뭐 연변문예, 뭐 또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등 책들을 많이 보기 좋아했는데, 네. 예, 확실히 이 책을 봄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연적으로 책을 보니까 이제 책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생활에 대한 이런 사색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인생관에 대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생활상에서 이제 대인 관계라든가, 뭐 이제 자녀들 교육 방면이라든가 뭐 등등 다방면으로 하여튼 이렇게 많이 알아지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네. 자신이 그 지식이 늘어지는 게 알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책에 네. 무슨 책의 길이 있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리 선생도 알지만은 내가 방송국 신문사에 이제 통신원 그렇죠. 될 수 있는 그것도 네. 다 이 책을 다 보고 이만한 그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 그걸 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제가 이 말씀 꺼내니까 생각나는데 예. 그때 언니는 참 연세도 있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통신원 학습반을 하든가 어쨌든 간 드문드문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하는 말씀 들어보면은 남과는 달리 참 이런 지식이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게 네. 다 내 책을 많이 읽은 예, 그렇게 하고 원고도 많이 쓰셨잖아요, 그때는. 예, 네, 그 참. 신문사에 또 원고 썼는 것도 그 3등상도 한번 받았잖아요. 네, 신문에도 나오고 예, 또 읽었어요. 원고 많이 써 주셔가지고 내용들이 참 독특하고 잘 쓰셨어요. 예, 그 어쨌든 우리 우수통신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성방송국의 우수통신원. 예, 네. 그래가지고 정말 어쨌든 이 책을 많이 보는 것이 아주 그 지식이 다양하게 늘어요. 그렇죠. 예. 네. 아.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이 보던 책도 지금은 뭐 어떤 책들을 많이 보시나요? 지금요. 네. 지금은 뭐 근본 뭐 이 눈 때문에. 네. 아, 그리고 나이가 드시고 네. 하니까 네. 예, 그저. 아, 근데 이제 제 기억에도 저희 엄마도 책 읽기를 무척 즐겼거든요. 저희 형제들이 어릴 적에는 우리 형제들이 많아서 형제 자매가 우리 원래는 8남매였어요. 네. 그런데 엄마도 너무 바쁘시니까 책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난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엄마가 책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에 오셔서도 가끔 우리 집 책장에서 책을 꺼내 보시곤 하셨는데요. 특히 제가 일본어를 배우면서 그 구해놓은 일본어 책들이 좀 많았어요. 그 책이 뭐 이런 그래서 그때는 KBS 방송국에서 번역 책들도 많았거고요. 일본어로 된 책을.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 일본어로 된 책들을 엄청 보기 좋아하시더라고요. 영감의 엄마는 옛날 그 일본이 강점했던 할빈 건강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엄마가. 네. 그리고 또 제가 방송국에서 주문해 보는 그 잡지들, 예를 들면 뭐 연변문의 청년생활, 뭐 성화강 잡지, 옛날엔 그런 게 많았잖아요. 우리 다. 그리고 심지어 뭐 신문들도 빌려다 보는 걸 즐기셨고요. 그래서 저게 한족들을 포함한 그 우리 엄마 그 주변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 엄마는 참 이래 지식 있는 노인이라고 좀 이름 났었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중국 할빈 한쪽 동네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중국 걸도 다 잘하셨거든요. 예, 그래 정말 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에 대한 자랑이 돼 버렸네요.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그렇게 또 다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 지금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 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이 문맹 퇴치 때 조금 뭐 배워갖고 네. 글자 대수 좀 뜯어보고 아, 그 1, 2, 3, 4나 좀 보고 네. 요런 정도인데 네, 제가 조금 기실은 지금 생각하면 여유가 방학 같은 때는 여유 많았는데 네. 좀 이 저 책도 볼 수 있게 좀 가르쳐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좀 후회도 네. 많이 합니다. 근데 네. 그거 뭐 참 어릴 때 배운 게 훨씬 더 낫겠지만은 그 후에는 또 확실히 문명퇴치라는 그런 반도 있었잖아요. 예. 네. 아, 그러시군요. 예, 화실 씨 어머니는 정말 중국어 통역까지 다 하시고 요양원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예, 저희 엄마가 네. 그 이제 그 조선족 요양원에 가셨던 건데 거기에 가서 참 우리 엄마가 연세는 많지만은 중국어 통역을 우리 엄마가 하셨대요. 그래서 92여세 돼서 네. 그렇게 다 통역을 하신다는 거는 하시고 정말 그랬어요. 정신도 맑고 건강하시고 지식도 넓고 하니까 네. 하는 일이지요. 네. 네. 근데 요즘은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고 하기 때문에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뭐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뭐 문 밖을 나서면서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뭐 스마트폰을 들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은 눈 떠서부터 스마트폰을 들다 보는 게 예. 예. 뭐 클릭 한 번에 뭐 그림, 사진, 동영상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책을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정말 확실히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이제 그 건강에 대한 상식, 네. 영양학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많이 보고 그걸 이제 생활에 직접 적용을 하고 네. 이제 그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책을 대신해가 하는 이 매체들이 많으니까네 네. 이제 텔레비전이나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그 스마트폰으로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거기에 또 건강 상식이 많이 나와요. 네. 예, 거기에 건강 상식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거 뭐 암을 어떻게 예방하는가 뭐 네. 어떤 뭐 음식이 어디 좋은가 뭐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눈이 나쁘니까 이제 귀로 이제 그런 걸 네. 많이 듣지요. 예, 네. 듣고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시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귀로 듣는 걸 많이 선호하고 있지요. 네. 예, 이를테면 이제 텔레비나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보고 듣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눈을 2번이나 수술받고 나니 이제는 책 보는 게 엄청 힘들어졌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새로운 취미를 찾다 보니 친구의 소개로 이제 경로당에 다니면서부터 네. 거기에서 이제 수다도 떨고 마작도 치고 네. 또 가끔 이제 봉사단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건강 박수도 뭐 배워주고 뭐 네. 예, 이제 색칠하는 것도 이렇게 시키고 네. 이제 치매 방지하라고 아, 예, 네. 이런 등 이제 지금은 그저 이런데 이제 취미를 붙여가지고 지금 지내는 중이래. 예, 그러니까 네. 뭐 여기- 이제 연령대에 맞게 청년대, 뭐 소녀대, 청년대, 또 그리고 중년대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예, 또 이제는- 이게 맞게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네. 또 어쨌든 뭐 자신의 생활은 자신이 그렇죠. 창조해야 되니까. 예. 맞아요. 예. 예, 지금 이 한국에서 보게 되면 복지관 활동들이 활발해요. 네. 그래 저는 거기에서 지금 저절로도 세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네. 웃음 치료, 노래 교실, 구연동화, 컵난타, 네. 뭐 여러 가지 네. 하니까 또 장구 치는데도 듬듬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래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생활이 좀 다채로워지고 늙음하게는 할 일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정말 좋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지금 제가 많이 접촉하는 거는 이 실제 책 들기보다 인터넷에 올린 그 책들을 네.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그 설정을 다 글자가 크게 해가지고 아. 예, 단편 소설이나 미니 소설, 수필 같은 것들은 참 글자 크니까 보기가 참 좋아요. 손가락으로 예. 쓱쓱 밀면서 아주 편하게 잘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도 나이 많아도 현대화로 살고 있다 좀 보람도 느끼고요. 예. 네. 맞아요. 예, 확실히 그래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 이해가 갑니다. 얼마 전 제가 전철 안에서 책 속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봤는데요. 그날 그 청구역에서 전철 5호선을 갈아타고 군자역으로 가는 이제 그 전철 안인데 남들은 다 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한 여인이 막 책에 골똘히 이제 몰두해가 있더라고요. 한 40대 돼 보이는 이런 여인인데 그래서 제가 참 그게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여튼 청구역에서 군자역에 도착할 때 하차할 때까지 그 여인을 그냥 책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인을 보면서 문득 생각난 게 서울 도서관이 생각나더라고요. 2년 전 우연한 기회에 서울 도서관에 들렀는데 어마어마한 수량의 책들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다 무료로 빌려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예, 여기서 그런 게 많아요. 네. 예. 그래 도서관에는 책 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다들 조용히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책 5권을 빌려가지고 한 번에 제일 많은 수량이 5권까지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심 많게 5권을 빌려가지고 왔는데 진짜 욕심 같아서는 다 읽고 싶더라만 맞아요. 정작 책, 집에 오니까 있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저도 일도 하면서 집에 일도 해야 되고 뭐 일저일 안 많다 보니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읽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근데 또 기한이 있어요. 보름 만에 갖다 반납해야 돼요. 맞아요. 보름하고 또 일주일 더 연장해도 되는데 그래도 5권 보기는 좀 무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과했지요, 제가. 근데 책 읽는 동안은 참 재미는 있었어요. 언제 시간 되면 다시 가서 이제 빌려보려고요. 그래도 젊으니까 맞아.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때는 예. 정말 책 욕심이 많았어요. 네. 예, 나도 이제 이 말 들으니까 그때 책 욕심 다시 생각나네. 예. 많아서 제 욕심이 나고 예.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키우고 할 때는 뭐 나는 뭐 나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남편은 나가 일하고 난 집에서 이제 책을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예. 책을 보다가 남편이 오면 또 얼른 감차고 눈치 보여가지고 예. 예, 그러기도 하고 예, 네. 예, 지금은 세월이 좋아 무료로 빌려볼 수도 있고 도서관이 다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네. 저도 세월을 거슬려 한 15년만 젊었어도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보러 맨날 다니겠어.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네, 책까지 옛날에 얼마나- 김춘희 씨를 제가 알잖아요. 예. 네. 지금 같아서 그래 젊었을 때 아유 내가 늙으면 책 한 번 실컷 봐야 되겠다 했더니 이게 누가 또 눈이 이래가지고 예, 이렇게 또 그니까요. 아, 네. 예, 정말 참 유감스러워요. 예. 참 야속한 세월 때문에 눈이 여와되다 보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귀로 듣는 책을 선택해야지요. 네. 예, 눈으로 읽든 뭐 귀로 듣든 뭐 책은 많이 접촉할수록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네. 예, 책 읽기를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네. 참, 네. 좋은 그런 예, 추천인 것 같아요. 예, 한국에는 이 문화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에게는 해마다 문화 카드를 발급해줘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이용자분은 해마다 책을 사다 보니까 책장이 넘쳐나고 있어요. 네. 그 다 봐요? 될수록이면 그래도 많이 봐요. 네. 어떤 책은 잠시는 진열만 하는 것 같아도 또 수시로 찾아볼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예. 어떤 분들은 또 봉사로 도서관을 꾸려서 필요 없는 분들이 책들을 받아들여서 필요한 분들에게 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어떤 사람 책 차에다가 이 책장을 꾸려가지고 아. 예 싣고 다니며 또 빌려주는 분들도 있고 아, 이거 참, 그래요? 오, 좋은 예, 일이네요.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정말 이 프로를 통해 여러분들께 참 정기적으로 책 읽을 것을 참 추천해 드리고 네, 싶어요. 그리고 또 도서관에 방문하셔서 또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참 도서관에 그냥 뭐 가면은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또 책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필요한 책을 골라서 볼 수 있으니 그게 그래요. 좋더라고요. 네. 저는 앞으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오늘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에 나와주신 김춘희 씨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김춘희 씨는 제가 늘 존경하고 따라 배우는 분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과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책 속에서 다양한 세계를 접하고 인식의 폭을 넓혀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 마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